독해 문제 유형별 6번째 시간 Chapter 6 문장 삽입. 가장 먼저 문장 삽입 이 유형의 특징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장 삽입 유형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영어 실력이 무엇인지, 그 영어 실력을 우리가 쌓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문제 푸는 순서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Chapter 6 문장 삽입 시작해 볼까요? Chapter 6 문장 삽입. 가장 먼저 이 문장 삽입 유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질문에서 흐름상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질문이 나오면 이건 문장 삽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질문 밑에 문장 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 박스가 있고 그 뒤에 지문이 나와요. 그리고 지문 안에는 번호가 1, 2, 3, 4가 매겨져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은 이 주어진 문장이 과연 이 지문 내에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여러분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질문 유형입니다. 사실 문장 삽입 문제는 그렇게 쉬운 유형은 아닌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유형보다 좀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파트 2에서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일단 문장 삽입에서 요구하는 건 당연히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해석 능력이 여러분한테 필요합니다. 주어진 문장 이 한 문장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보다 한 문장 한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문 독해를 통해 해석을 여러분이 향상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독해 실력이에요. 지금까지 독해 실력은 단순히 중심 소재 그리고 주제만 파악했으면 되는데요. 사실 문장 삽입 문제는요, 중심 소재, 주제도 당연히 알아야 됐지만 하나 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지문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글에는 중심 소재가 있었고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뒤에 예시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예시에 대한 뭐 부연 설명이 더 나와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뒤에 결론이 나와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지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문에서 예시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문장을 톡 뜯어내서 주어진 문장에다 집어넣고 과연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다면, 이 주어진 문장은 예시에 대한 부연 설명이구나 라는 걸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답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단순히 지문에서 중심 소재와 주제를 파악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밑에 문장들이 각각 어떤 논리적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요,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것들은 중심 소재와 주제를 찾으면 답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문장 삽입부터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 실력, 이 유형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독해 실력은요, 추가가 돼서 바로 부연 설명, 그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부연 설명하는 애들의 논리적 역할을 여러분이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국어로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국말로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걸 영어로 하는 건 사실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답을 좀 더 빠르게 찾는 힌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힌트가 바로 첫 번째, 주어진 문장에 연결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Part 2 실전 전략을 보면 주어진 문장 안에 연결어가 있는 경우 답을 찾는 힌트가 된다라고 적혀요. 주어진 문장에 연결어로 시작해서 문장이 나온다. 예를 들어 however 하고 문장이 시작이 된다면 however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반드시 앞에 나와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however 뒤에 나온 내용이 마이너스였다면 however 앞에 문장은 플러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고, however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however 내용과 순접하는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however 뒤에 수박이 맛있다 라는 수박의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however 앞에는 수박의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주어진 문장 뒤에는요 수박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내용이 뒷받침될 거기 때문에 이 주어진 문장은 수박에 대한 내용이 부정적인 거 앞에 긍정적인 거 뒤에 나오는 그곳이 바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정답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연결어 자체가 여러분한테 답이 어디에 들어갈지 힌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지시어입니다. 우리 주어진 문장에 지시어가 있다. 그러면 이 지시어가 답을 찾는 힌트가 될 거란 얘기예요. 지시어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지칭하는 인칭대명사 this, these, such와 같은 것을 지시어라고 하는데, 이런 지시어가 나오면 그 앞에 이 지시어가 가리키는 단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uch a big number 라는 단어가 주어진 문장에 있었다면 반드시 이 주어진 문장 앞에는 큰 숫자를 나타내는 문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such 지시어 보고 such a big number 봤어요? 그럼 지문에서 뭐예요? 큰 숫자, 이런 큰 숫자가 나오는 문장 뒤에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형에서 연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해석 능력. 왜냐면 한 문장 논리적 역할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아닌 엣지 있는 해석을 위해서 문장 구조에 입각한 구문 독해를 여러분이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독해 실력, 그래서 지문의 중심 소재와 주제뿐만 아니라 그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문장들의 각각 논리적 역할을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2번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얘는 꾸준히 지금부터 해주셔야 돼요. 단 욕심내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2번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쉬운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주어진 문장에 연결어나 지시어를 찾고 답을 찾는데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3번이 있는데 2번을 왜 굳이 하느냐? 왜냐하면 주어진 문장에 연결어와 지시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Part 3 문제풀이 순서를 가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문제 유형을 확인해요. 그래서 문장 삽입한다라는 문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문장을 먼저 봐요. 여기에서 이 문장을 읽고 연결어나 지시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우리 조건이 갖춰지겠죠? 연결어나 지시어를 파악했다면, 주어진 문장 앞에는 반드시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또는 주어진 문장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 조건을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장 앞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지, 주어진 문장 뒤에는 어떠한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는지 그 조건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위치를 지문 내에서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단순히 지문으로 가서 답을 찾으려고만 하시면 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당연히 그 지문에서 주제를 찾고 주어진 문장이 어떠한 논리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같이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시를 통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텝 1, 문제 유형 파악. 지금 보면 주어진 문장이 있고 지문이 있고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리고 질문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스텝 2, 이제 스텝 2에서는 뭘 찾아요? 주어진 문장에서 연결어나 지시어를 찾으라고 했어요. however 보이네요. 단순히 however 보고 지문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문장을 통해 앞에 선행돼야 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지,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지 반드시 그 조건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어진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도화된 레벨 또는 장기적으로 노출된 공기 오염은요, 야기시킬 수 있어요. 뭘 야기시킬 수 있느냐? 심각한 증상 그리고 질병들을 야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증상과 질병들은 뭐예요? 영향을 끼쳐요. 누구에게 영향을 끼쳐요?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끼쳐요. 그렇다면 지금 however 뒤에는요, 뭐예요? 뭔가 심각한 증상이라던가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however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선행돼야 될 앞에 문장은 조건 첫 번째, 별로 영향이 없어.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러한 공기 오염이 뭐 심각하거나 이런 증상에 영향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고요. 주어진 문장 뒤에서는요, 조건 둘, 주어진 문장 뒤에는 뭐예요? 영향을 끼친다라는 부연 설명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문에서 각각 번호들 중에 앞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 뒤에는 영향을 끼친다 라는 내용을 만족하는 번호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공기 오염 물질은 가지고 있어요. 알려지고 의심되는 해로운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향은 어디에? 인간의 건강 그리고 환경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결국 여기서 중심 소재는 공기 오염 물질이 중심 소재가 되고, 얘는 결국 해롭다라는 내용을 이 글에서 하고 싶네요. 그렇다면 이 글에 얘가 중심 소재가 그리고 주제가 맞다면 그 뒷문장에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겠죠. 대부분의 위협 지역은요, 이러한 오염 물질,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이 오염 물질은요, 바로 생산물이에요. 어디에서 생산된 거예요? 연소를 통해서. 무슨 연소? 우리가 히터를 틀고 전기를 쓰고 그리고 자동차를 통해서 연소되는 어떤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심 소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심 소재가 오염 물질인데 얘가 공기 오염 물질이 어떻게 생산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배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심 소재에 대한 부연 설명. 이런 소스에서 생겨나는 그 오염 물질은요, not only 동그라미, but 동그라미 증명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증명해요. 이러한 소스 근처에 있는 곳에 문제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오염 물질이 오랫동안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결국 이게 harmful 하다라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시작이 됐죠. 일단 여기까지. 1번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앞에는 영향이 없다, 그 뒤에는 영향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앞에도 얘는 나빠, 뒤에도 나빠 라는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너가 만약에 어리고 그리고 건강 상태가 되게 좋아, 그러면 어떤 온화한 정도의 공기 오염의 레벨은요, 뭐예요? unlikely, 그렇진 않아요. 뭐예요? 어떤 심각한
짧은 시기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오염물질이 나쁘긴 하는데 너가 만약에 어리고 건강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되게 너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건강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은요, 영향을 미쳐요.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가 간염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요. 또한 이끌 수 있어요. 심각한 질병을 이끌 수 있어요. 어떠한 심각한 질병? 심장이라던가 심장병이라던가 암 같은. 오케이. 지금 우리가 2번, 3번 지금 지나왔는데요. 2번부터 먼저 볼게요. 2번이 만약에 정답이 된다. 그럼 앞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뒤는 영향을 미친다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영향을 이미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3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면 앞문장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뒤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인데 지금 3번 앞에 보면 너가 건강하고 젊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아요.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됐죠. 그러면 3번 뒤에 있는 문장 볼게요. 근데 여기서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 뒤의 문장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두 번째 조건이 만족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이렇듯이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를 정확하게 찾고 그리고 이 조건까지 우리가 찾아내고 이 조건에 맞는 문장들을 지문 내에서 본문에서 찾아낸다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축적되어 있다라는 사실 가정하에 이 문제 유형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however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앞서 연결어 빈칸 완성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진행하는 면이 있거든요. 만약에 연결어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앞서 설명드렸던 그 연결어 유형을 여러분이 다시 복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렇다면 it's your time. 여러분이 직접 연습 문제와 엑서사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